네, 그러면 오늘 자리해주신 기자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릴게요. 김우열 씨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네, 2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어떻게 영화 보셨을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게 이야기가 좀 스포가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다 보니까 그동안 인터뷰를 하고 홍보를 하면서 답답했던 부분이 많았는데 오늘은 좀 속 시원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억의 밤의 연출을 맡은 장항준입니다. 정말 이런 프레시 셀에 오래간만이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뒷분 기자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입니다. 장항준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두 매력이 전혀 다른 두 배우랑 같이 하셨는데 감독님께서 보신 두 배우의 연기력이나 매력을 각각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렇게 멘트 많이 해주셨는데 두 분 멘트에 너무 다 스포가 들어있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좀 스포 빼고 저희가 쓸 수 있게끔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시다면은 뭘 할까? 김무열 씨, 강하늘 씨 두 분은 제가 정말 일하기 너무 좋았어요. 문성문 선배님, 나연희 선배님도 그렇지만 이렇게 저는 착한 사람들하고 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까다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훌륭한 성품을 가진 인간의 가치는 무엇보다 가치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더욱더 좋은 품성을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정말 너무나 훌륭한 품성을 가진 배우 두 분이 정말 뭐랄까 욕심이나 어떤 그런 것들, 자기 분량에 대한 것도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이 정말로 협업하는 자세로 정말 편하게 작업을 했던 것 같고, 강하늘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건 그거였어요. 그냥 이 배우는 선천적으로 타고났구나. 타고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제가 동주라는 영화를 보고 강하늘 씨 보면서 저 배우 누구냐, 진짜 멋있다, 진짜 잘한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잠시만요. 어디서 질문하셨죠? 시선을 보면서 얘기해서 좋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번에도 작업을 하면서 여지없이 느꼈던 것 같아요. 동주에서 느꼈던 그런, 제가 동주를 보고서 강하늘 씨랑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언젠가 다음 작품 꼭 저 배우랑 하고 싶다 했는데 거기서 느꼈던 막 세포에서 나오는 것 같은 막 그런 것들이 강하늘 씨 너무 멋있었고, 그 김무열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양면성이 있는 역할인데 김무열 씨가 되게 얼굴이 그동안에 맡으신 역을 보면 모범생인데 모범생 아닌 것 같고, 무슨 인물을 띄웠는데 왠지 뒤통수 칠 것 같고, 약간 이게 선인인데 선인 아닌 것 같은데 또 악인 비슷하게 나갈 때는 또 왠지 마지막에 뭔가를 도와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야누스적인 이미지가 좀 있으시거든요. 꾸리꾸리하다고 표현하셨죠. 그렇죠. 꾸리꾸리 전문용어로, 이제 영화 전문용어로 꾸리꾸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외국에서는 야누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 중에 이제 유석이 이제 모범생이고 엄친아 이렇게 나오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폭력적이고 거친 사람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변화를 줄까 하다가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안경을 썼을 때는 정말 그런 엄친아 같은 이미지가 확 났고요. 안경이 되게 잘 어울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안 쓰던 사람이 쓰면 굉장히 어색한데, 아니나 다를까 물어봤더니 라섹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안경을 쓰던 사람이었고, 뒤쪽인 건 모르겠고, 아무튼간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게 양면의 얼굴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제가 너무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두 분한테. 이상입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즈 매거진 박혜아 기자입니다. 네, 저
두 분께 하나씩 질문 드릴 텐데요. 저 영화 보면서가 일단 감독님께 드리면 미드 한 4편 정도를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반부터 끝까지 마지막 마무리까지 딱 그런 느낌이었는데 혹시 뭐 레퍼런스로 삼았던 작품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장면 뭐 나타내고 싶었던 부분이라던가 뭐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무열 씨께는 우선 남자 배우들하고 연기를 같이 하는 거에서 굉장히 케미스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그 시그니처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쓰리미 같은 작품도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호흡 맞추면서 강하늘 씨와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제가 질문을 까먹어갖고 얘기 듣다가 김무열 씨 질문했다가 저기 뭐 특별히 레퍼런스로 삼았다는 작품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제가 관객으로서 예측이 쉽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신 한 신이 뒤로 갈수록 예측이 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그 연출적 모토였어요. 장르적으로는. 그래서 계속 관객들에게 예측이 되지 않게 몰아치면서 예측을 또 못해. 예를 들면 이제 그 작은 방, 2층 작은 방 같은 경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맥커핀 효과. 별거 아닌데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을 의심하게 하지 않는 장치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저기 했고 그 촬영 감독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촬영 감독님하고 이 영화의 톤을 어떻게 잡았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데이비드 핀처 얘기를 했습니다. 미드는 뭐지? 그 뭐냐? 죄송합니다. 하우스 오브 카드하고 나를 찾아줘. 그리고 뭐 소셜 네트워크 뭐 그렇게 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현란한 기교 없이 묵직하게 연출을 하시는 모습이 되게 좋았고요. 그래서 그런 색감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다음 김무열 씨. 예. 기본적으로 2인극이나 3인극을 저도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연기하는데도 조금 더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집중할 수 있고요. 저도 연기를 하면서 좀 즐거운 것들이 그 정도의 인물 간의 관계인 것 같아요. 더 많이 가면 제가 이제 머리가 나빠서 거기까지 커버가 안 돼서. 하늘이랑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요. 그리고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래 배우 중에서 독보적인 아주 배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같이 작업을 하면서도 인간적인 것까지도 저는 보면서 많이 배우고 배우적인 부분도 정말 많이 보면서 배우고 느꼈거든요. 서로 그런 시너지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걸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하거나 서로한테 뭔가를 원하는 게 없이 각자의 걸 가지고 딱 카메라 앞에 서서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연기를 할 때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또 서로에 대한 집중 이런 것들이 그때 재미있는 시너지를 만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뉴시스 김정환 기자입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오늘이 또 마침 또 IMF 구제금융 신청한 지 20년 되는 날인데 IMF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좀 보게 돼가 좀 남다르긴 한데 감독님하고 이제 김무열 씨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97년 IMF 때 뭐 특별한 기억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근데 감독님께서는 특별히 그걸 배경으로 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이 그 구제금융 신청한 날이라는 건 큰 그림이었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어요. 정확히는 어제 21일. 아 그런가요? 예. 못 참았네. 예, 여기까지 농담이고요. 제가 이제 97년도는 제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로 데뷔한 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회인이었고 충무로의 영화인으로 막 이제 시작을 했던 시기였는데, 그래서 되게 뭐랄까요, 사회인으로서 되게 생생하게 제 친구들, 사회 초년병이었던 제 친구들의 처지, 그리고 각자의 집안들이 타격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몰락하고 일어서지 못하고 하는 것들을 약간 좀 더 생생하게 목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마 뉴스, 9시 뉴스였던 것 같은데
그 첫 앵커가 뉴스 첫머리에 오늘을 저는 국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국칠 첫 방송 첫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 시작했어요. 그만큼 어두운 시절이었고 축배를 터뜨리다가 우리가 일순간에 몰락해버린 패배자가 된 그런 기분의 날들이었는데, 그리고 그 뉴스가 끝날 때였나? 아니면 다른 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MBC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요즘 MBC 파업 중이구나. 그 MBC였나? 아마 그럴 텐데 그때 뉴스가 끝날 때 되게 파격적으로 그 제일은행에 해고된 해고 직원의 눈물의 비디오라는 그 클립이 있었거든요. 그거 자체가 시중에서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켰었습니다. 그것을 거기서 제일은행 신의 밥그릇이라고 했던 은행 직원이 그러니까 은행이 없어진 거죠. 은행이 도산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 직원이 막 카메라를 보고 울면서 우리는 이렇게 물러가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살아남아서 다시 이 나라를 일으켜주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막 우는 그 눈물의 비디오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보면서도 저도 같이 울었던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서. 그만큼 우리들한테 큰 의미를 가진 날인데, 여기에 굳이 이걸 썼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회복하기 힘든 데미지를 입은 건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 그 경제적인 여파가 결국 가족의 해체를 불러왔고, 그래서 가족의 해체가 됐다는 거는 결정적인 걸 잃었다는 거거든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가족들의 얘기에 97년도라는 배경이 필요할 것 같았고요. 예. 그리고 대충 97년도에 대한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 97년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 가게가 아주 급한 하얀 곡선을 그려가지고요. 집에 이제 빨간 딱지가 붙고 집이 경매 붙여지고 그런 식으로 조그만 집으로 점점 이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나이가 지금 많이 어렸을 때여가지고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됐을까를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IMF라는 게 있었고, 그때 이제 가계 부채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꾸 그 나를 추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근데 그 97년도에 오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떠오르지가 않아요. 네, 그 날만큼은.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는 기억의 날인데, 예,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추적하게 되고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영화가 사실 IMF라는 걸 갖다 쓰긴 했지만 이게 또 그렇다고 저희 영화의 절대적인 어떤 주제이자 소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또 오늘이 또 그 날이다 보니까 또 다시 한번 또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을 또 한 번쯤은 기억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네, 그럼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팬 이동건 기자입니다. 저는 김무열 씨께 질문이 있는데요. 김무열 씨 이제 마지막 감정신에서 이제 모든 감정이 좀 집약되고 좀 복합적인 그런 연기로 나오는데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서 이 장면을 준비하신 과정이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석이라는 인물의 목적이 분명하고요. 목적은 그 범인을 찾아내고 그 범인에게 이제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복수를 하는 거였는데, 감독님이랑 이제 초반에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이 유석이 어렸을 때 그 밤에서부터 오늘까지 오게 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밤에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1부터 100까지 이렇게 숫자를 세고 나서 그 이불 밖에 집을 바라보고 그 엄마를 찾고 했을 때, 죽어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했을 때 그 시간이, 그 공간이 그 평생 거기에 묶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간에, 그 공간에, 유석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그래서 이 사람도 그게 결국 트라우마인데, 거기서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그 힘으로 범인을 찾아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숫자를 세는 건 어떨까?
그때 그 밤에 그 숫자를 셌던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읊조리게 되는 뭐 그런 식의 이건 좀 약간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결국 현장에서 이제 커트를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유석이 가지고 있는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라우마란 책도 읽고 하면서 그동안 뭐 있었던 트라우마 사례들이나 그 환자들의 뭐 어떤 증상들, 그 사람들의 그 증상의 발병 원인들 이런 것들 사례들을 보면서 유석의 그 상황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요. 결국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 화면에서 쓰여진 건 없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래도 이런 것들을 자질구레한 것들, 작품 외적이지만 작품 내적인 것들을 찾아보면서 유석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좀 힘을 거기서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혹시 질문하실 기자님 더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저희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럼 마지막으로 영화를 기다리고 계시는 관객분들한테 기대하실 수 있는 기대 멘트 네,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지금 군대 입대하시느라고 두 분께서 열심히 홍보하고 계시는데 또 군대에서 열심히 또 기억의 밤을 응원하고 계시는 강하늘 배우에게도 한 말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무열 씨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기자님들 정말 오늘 영화 보셨으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던 이런 이야기들을요 그동안 그 인터뷰나 하면서 이야기를 못해가지고 너무 답답했었는데 오늘 이야기해서 너무 좋은데 이걸 쓰실 수는 없잖아요 또 그래서 글 잘 쓰시니까 기자님도 진짜 어떻게 이거 잘 포장해 주셔가지고 저희 배우랑 그 감독님이랑 홍보팀 저희끼리 이렇게 머리 싸매고 막 해가지고 한 게 이거였거든요 그동안. 조금 더 뭔가 관객들을 훅 잡아당길 수 있는 그런 킬링 포인트, 세일즈 킬링 포인트가 좀 있지 않을까. 오늘 영화를 보신 기자님들 좀 좋은 글 좀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 이 자리에 있지 않은 하늘이가 참 너무 보고 싶네요. 예. 아무튼 뭐 하늘이 2년 뒤에 나오지만 하늘이도 잊지 마시고 진짜 잊지 마시고 하늘이 복귀하는 대로 여러분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가끔 하늘이 그 군대에서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끔 혹시나 시간 나시면 하늘이 군대에서 또 미담 또 가끔씩 기사로도 좀 써주시고요.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무열 씨 참 이상하게 웃기는 재주가 안 웃기는 듯한데 웃기고 저는 제가 사실은 이번에 우리 영화 음악을 우리 음악 감독님과 같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가서 오케스트라 녹음을 하고 왔거든요. 지금 이 영화에서 들으신 게 부다페스트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이 실제로 연주했던 것들인데 거기 가서 느꼈어요. 우리 음악 감독이 되게 정말 좀 이상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실없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그 은발의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몇 마디 얘기하고 손가락을 탁 틀었는데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오케스트라 음악이. 그 아까 들으셨던 마지막 씬의 음악들이 막 나오고 그 손짓에서 그러니까 손가락 끝에서 마치 음악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들.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우리 조 감독하고 연출 한두 명이 막 소름이 돋았다 전율했던 기억이 나는데 영화라는 이런 거구나. 너무 행복하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객분들께서도 부디 우리가 그때 느꼈던 그런 감정을 이 영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강하늘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늘아 힘들지? 그래 덕분에 너가 나라 잘 지켜서 우리는 후방에서 개봉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 후방에 갔더라? 그래 그 후방도 힘들지. 군대가 안 힘든 데가 어딨어. 아무튼간에 몸 건강히 군생활 잘하고 무열이 형하고 나하고는 항상 보고 싶다고 얘기를 많이 한다. 너무 그립고 나중에 빨리 나와서 지금 이 영화 얘기하면서 술자리 재밌게 술자리 했으면 좋겠다. 잘 갔다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잠시 무대 정리하는 시간 갖고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과 감독님은 무대 아래에서 잠시 대기해 주세요. 네, 시선 좌측부터 보겠습니다. 네, 정면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 정면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다음은 다은순 감독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감독님 시선 좌측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 바라보시겠습니다. 우측은 안 계시다고 하니까 그럼 김무열 씨 무대 위로 함께 모셔서 두 분 촬영하겠습니다. 두 분 화이트 포즈일까요? 좌측부터 바라볼게요. 네, 정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리에